짧게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올해 한 해 뭐 이사님, 아니 전무님 머릿속에 좀 정리가 뭐 당연히 되실 것 같아서 올해 한 해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한 해였던 것 같긴 한데 반도체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사실 올해가 연초에는 또 딥식 때문에 또 그렇죠.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AI 버블 우려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AI 버블과 버블이 아니다로 계속 흔들렸던 시장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연중 내내. 네네. 하지만 계속 그 AI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올해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굉장히 사실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우려 때마다 주가가 빠지긴 했었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음. 연초에는 딥식 때문에 그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AI의 학습 수요가 이제 멈추면 그다음에 수요가 좀 그쵸. 약해질 거다 추론. 그래서 사실 7, 8월에 또 시장에서 되게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공급 과잉 우려도 내년에 했었고, 근데 이제 AI 학습에서 이제 AI 추론으로 수요가 바뀌면서 AI를 추론을 돌리면서 모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범용 메모리 수요, 즉 서버 D램과 ESSD 같은 수요가 지금 하반기를 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계속 공급 부족을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만 쇼티지가 아니라 이제는 레거시까지 쇼티지인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HBM이 쓰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론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GPU에 그래픽 D램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 서버 D램 이런 그 범용 메모리가 같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KV 캐시라고 해서 네. 캐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 네. AI 그 모델 돌리면서 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캐시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저장 공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토큰화 시키는데 그것도 또 예전 그 SSD 같은 이제 공간이 필요한 거죠. 네.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든 네. 새로 이제 언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과 제일 관심사는 결국 이제 AI 거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난번에 젠슨왕 CEO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좀 네.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어쨌든 뭐 꾸준히 이렇게 네네. 그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전무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사실 이제 그거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좀 타이밍 잡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거품 논란이 있을 때 주가가 빠지면 그때 좀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거꾸로 약간 반대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바닥을 모르거든요, 사실 빠질 때는 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두려워하는데, 방향성이 제가 보기에는 야구로 비유하면 지금 9회 중에 한 2회에 왔거든요. 몇 회요? 2회? 2회요? 예, 2회 정도. 아주 초반이네요. 아주 초반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주가는 이제 3회, 4회까지 갔다가 다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3회로 떨어지거든요. 주가는 보통 뭐, 보통 한 회, 2회 정도 앞서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갔을 때는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때 네. 버블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8회, 9회까지 봤을 때의 버블 논란은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정말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구간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2회에서 3회, 4회, 5회, 6회 올라가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게 버블이 있을 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몇 회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한 4회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3회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펀더멘탈은 2회 정도인데 네네. 주가는 지금 3회 정도다. 그렇죠. 4회 왔다가 제가 보기엔 한 7, 8, 9월에 한 3회, 10월까지 한 3회까지, 4회까지 갔다가 이제 11월에 이제 버블 거품 논란이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뭐 안 좋게 이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4회에서 3회까지 내려온 이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사실 처음인데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네네. 건데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주가는 지금 조금 아직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조금, 주가는 이제 내려올 방향성이 여지가 맞다 그러면 네. 항상 앞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방향성이 반대로 반대일 경우에는 언더슈팅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9회일 때 주가는 이미 이제 내려와 있죠. 예, 예. 그럼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면 사실은 말씀 좀만 전에 하신 대로 들어가도 새로 신규 진입을 하거나 이를테면 비중을 조금 더 높이거나 이래도 큰 문제는 가격적으로 크게 걱정스러운 타임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려들이 사실은 이제 11월부터 있었던 게, 일단 말씀하신 대로 AI 버블 논란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엔비디아 또 뭐 이제 수요 약세,
그리고 또 공급에 또 네. 다시 이제 투자를 다시 해서 물량을 늘릴 거라는 우려들이 네. 11월 달에 많았거든요. 네. 12월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구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연말이 사실 좀 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휴가 기간이 많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클로징 하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 대상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이제 11월, 12월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건데 그게 다시 또 1월 달, 2월 달 되면 이제 다시 또 네. 이제 업무를 복귀를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방향 그 가격의 흐름이 계속 맞다 그러면 네. 다시 또 펀더멘털로 가거든요, 주가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거 또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은 그런 거품론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도. 네네. 사실은 또 하이닉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렇게 대장주가 가면 거기 그 식구들이 있는데 소위 그렇죠. 말하는 수부장이죠. 맞습니다. 수부장도 이제 갈 때 된 거 아니야? 사실 그게 그 어떤 논리가 11월 달 들어서면서 코스닥도 좋아지고 뭐 그쵸. 하니 소부장이 이제 그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소부장이 좀 대장주들 이 IDM들에 비해서 좀 갈려나 뭐 하여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큰 종목들입니까? 아니면 소부장들이 좀 약할까요? 아니면 같이 갈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세요? 네, 일단은 그 업황이 올라가면 보통 이제 펀더로 보면은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숫자들이 올라오면 일단 그렇죠. 어닝이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겠죠. 숫자가 올라가면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사실 수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된다고 바로 투자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걸리거든요. 시차가 있고. 예,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먼저 그거를 땡기거든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먼저 주가는 원래 올라가면 그런 같이 거니까. 올라갔다가 근데 숫자가 3분기 숫자가 안 좋네. 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지금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뭐 업황은 좋아지면 공정전환 투자가 좀 있을 거고요. 공정전환 투자.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원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 예, 그 이제 얘기는 원시 나왔죠. 나노 공정 예. 전환들을 일으키면서 하면서 이제 HBM이나 커머디티 D램 일반 메모리를 이제 생산 증산하기 위해서 공정전환 투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모멘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이제 27년이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에 신규 라인을 짓잖아요. Y1. 예, 그거. Y1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28년에는 또 P5 삼성전자가 또 공장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소부장 관련된 회사들을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대형주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되 거기에 알파를 내는 부분에서는 소부장 업체들을 그렇죠. 저희 보기에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주가의 뭐 네. 탄력도나 이런 거는 네, 최근에 소부장들이 주가도 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맞아요. 네네. 네. 다만 그러면은- 이제 연말보다는 제가 보기엔 연초 쪽에부터 많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소부장 기대감 가지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연초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주가 약할 때 슬금슬금씩 좀 근데 모으시는 이제 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에너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연말에도 사십니다. 또. 빨리 사고 싶어 하시는 예. 그런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소부장 이거 여쭤본 것도 결국 소부장에 가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승전 결은 이제 네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방향성이 이 좀 얘기를 중요하죠.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 관련된 내용은 SK하이닉스에 굉장히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예, 예. 제가 뭐 열거를 해드리면 뭐 빅테크들의 뭐 SK하이닉스의 팹 투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예, 있고 오늘 이제 조혜 공식 나왔습니다만 ADR 뭐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금산분리도 결국은 하이닉스를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또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범을 했는데 그중에 꽤 큰 돈이 용인 팹에 뭐 투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여간 뭐 하이닉스 중심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인공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기대감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전무님 나오신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게 뭐 그 오픈 AI가 사실 뭐 900K, 90만 장 얘기한 거랑 또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AI가 사실 지금 이제 학습
또 보면 이제 AGI로도 앞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손정희 씨께서 예, 또 그래, ASI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그러더라고요. AI를 인간의 그 지능을 뛰어넘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제가 2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계속 뭐가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네네. 성장 모멘텀이 계속 추가된다. 계속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AI 수요가 사실 B2B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은 게 B2B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을 혁신시킬 거고요. 그리고 또 국가를 또 혁신시키는 국가가 생길 거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어떤 변화가 많은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메모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DRAM 특히 이제 HBM, 그러니까 학습용은 HBM이 될 거고요. 이제 추론용 쪽은 그래픽 DRAM이나 아니면 일반 이제 서버 DRAM들, 또 ESSD 이런 것들이 예. 같이 맞물려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또 있고요. 그렇죠. 로봇과 그리고,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예. 그다음에 언디바이스 AI도 아직 출발도 안 했습니다. 네. 그건 또 뭐예요? 그게 이제 엣지단 일반 이런 PC나 아,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모든 IT 기기에 또 AI 모델이 또 탑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것도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예. 그럼 그것도 결국은 곧 언젠가는 그렇죠. 올 것들이군요. 네. 물론 이제 PC 업체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걸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AI PC, AI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AI PC 스마트폰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 안에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밴드위스를 넓히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구조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들은.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의 모양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있는 부품이 바뀔 겁니다. 마치 지금 서버에서 GPU가 필요하고 HBM이 필요하듯이 이런 엣지단 디바이스에도 GPU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GPU의 엔비디아 GPU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TPU, NPU가 들어갈 거야 되고요. 네. 그리고 HBM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니 HBM, 이렇게 I/O를 넓힌 그런 메모리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년에 LPDDR6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예예. 이게 이제 모바일 DRAM인데 지금 나오는 모바일 DRAM 대비 I/O 그러니까 그 밴드위스를 넓힌 거. 한 50% 100% 정도 더 많이 넓힌 그런 메모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엣지단에서도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모리들을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해서 첨단 공정의 메모리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올 때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되는 이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이 마이크론이랑 세계 업체가 같이. 지금은 DRAM 쪽에서는 메인 회사죠. 그러면 결국은 좀 앞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런 최근에 돌고 있는 얘기들 네네. 그게 또 그럼 전혀 뭐 낭설이고 그냥 뭐 돌아다니는 시중에 풍문이고 이렇게만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본다면 네네. 해야 될 게 너무 많군요. 맞습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120조 투자하려던 걸 60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거가 네. 전혀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가 그걸 잘 봐야겠죠. 이게 수요와 공급은 항상 저희가 지금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AI라는 게 새로 나온 거라서 네. 사실 예측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08, 9, 10년에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마케팅에 있었거든요. 이제 스마트폰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이 그렇죠. 아이폰을 내놨을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몇 년 안 됐을 때죠. 네, 2008년, 9년, 10년. 그러니까 그 당시가 삼성전자 마케팅에서 디램 마케팅에서 이제 수요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측이 안 됐고요. 그 당시에 노키아는 이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냥 부정적으로 가장 봤으니까. 큰 그 휴대폰 회사가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는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아마 이제 현업에서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일반 메모리 수요 올라온 것도 예측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사실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레거시가 거의 뭐 네. 삼성전자가 사실 주가가 되게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확실한 선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HBM도 없지 레거시도 가격 떨어지고 또 중국 달려붙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말 어렵구나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하반기 들어서 급반전이 됐으니까. 급반전이 됐죠. 네, 지금은 삼성전자도 아마 커머디티 수요가 많이 올라와서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 쭉 말씀을 하셨고 삼성전자 얘기를 이번에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거는 HBM이지만 결국은 파운드리 쪽 네네.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네. 계속 고객들은 떠나고 네네. 이러다 파운드리 망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그러니 인텔처럼 뭐 분사를 시키든지 매각을 하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조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했던 게 올 상반기 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쵸. 지금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HBM 두 가지가 확실하게 HBM은 조금 뭐 따라붙는 것 같다고 하는데 파운드리가 정말 워낙에 TSMC가 막강하니까 네네. 이게 따라붙을 수 있겠느냐. 네네. 이 두 가지 삼성전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격차가 벌어진 것도 사실인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수요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컴퓨팅 시대였으면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되게 힘들 구간입니다. 물론 또 이것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힘들었던 것도 있을 텐데 왜냐면 그렇겠죠. AI 칩이 다 TSMC가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가 나온 게 이제 테슬라가 삼성전자 팹을 쓰기로 했죠. 네. 그래서 테일러 그 공장을 앨런 머스크가 쓰기 시작했고요. 네. 테슬라가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쓰기 시작할 거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큰 기회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이제 회사가 지금 TSMC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인텔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기회가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 칩이 지금 요즘 보면 이렇게 스케일 다운, 이렇게 공정전으로 막 가기보다는 각각 웨이퍼를 만들어서 그걸 붙이는 방법으로 갑니다. 이걸 이제 SOC에서 SOIC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무슨 컨셉이냐면은 그동안에는 한 칩에 많은 기술 다 집어넣고 예. 집적화했던 게 SOC거든요. 예. 그걸 이제 시스템 on 칩이라고 하는데 SOIC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다 하나의 칩에 넣지 않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네. 그 패키징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본딩 기술 같은 게 중요해지는데 아무튼 칩을 따로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그 고난이도의 그 미세 공정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량 생산을 잘하는 이제 회사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일부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네. SOIC, AG 커스터머들, 예, 그러면 그렇죠. 구글, 브로드컴, 퀄컴, 마벨 이런 회사들이 예.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고객도 많이 있고. 뭐 TPU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TPU죠. 구글 TPU나 뭐 네. 아마존도 자기네가 직접 네, 하고 있죠. 있고, 메타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각각 다 그 니즈를 만족시키기에는 한 회사로는 부족할 겁니다. TSMC가 다 하지는 네네. 못할 그래서 거다. 그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한테 좀 기회 요소가 될 것 같고, 그걸 아마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수율 얘기가 자꾸 나오더군요. 네네. 최근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엑시노스 2600 그거가 뭐 국내 판매용은 삼성 거를 넣고 삼성의 자체 거를 넣고 그다음에 뭐 밖에다 하는 거는 뭐 퀄컴 거를 넣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 네네. 결국 수율 이 부분을 삼성이 과연 파운드리 부분이 이거를 좀 그렇죠. 이를테면 잘 이렇게 좀 높여가고 있느냐. 사실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은 기사만 가지고는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전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좀 많이 좀 회복은 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연초 상반기 같은 경우는 60%대인데 지금 한 70% 중반까지 가동률 올라와 있거든요. 가동률 올라가는 게 수율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수율하고 그쵸 그만큼 제품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두 가지겠죠. 수요가 좋다는 거 플러스 그 정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양산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부분도 어쨌든 삼성이 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올려갈 거다. 네네, 그 부분만큼은 그렇죠. 뭐 네네. 큰 문제, 방향성에서는 틀린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거 사례가 항상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했던 이유도 이렇게 해서 막 뭔가 쇼티지가 나서 2017년도가 그랬다면서요. 네네. 쇼티지가 막 그때 서버발 쇼티지가 났었을 때 막 주가 올라가고 막 해서 또 이제 뭡니까 이 증설하고 막 그렇죠. 신용에서 짓고 그러니까 또 물량이 또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예. 다운되고 네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반복돼 왔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초반에 조금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습니다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증설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인도 내후년 되고 그쵸. 그다음에 삼성의 P5는 2028년 얘기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쇼티지 얘기가 나오는데 증설에 대해서 그렇게 두 회사가 서두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디밴드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회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2016년에도 한번 다운턴이 세게 왔고요. 그다음에 2022년, 3년에도 한번 다운턴이 세게 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투자를 너무 세게 해서
그 다운턴에서 되게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수요에 대한 것들을 더 깊게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그 오더를 줄 때도 그거를 정말 고객이 정말 주겠다고 사인한 것들 위주로 지금 네.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바뀐 그림이고요.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모델이군요. 고객이 요구하는 물량을 이미 그 그렇죠. 캐파가 있는데 거기다 맞춰서 네. 포트폴리오를 잡으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TSMC 모델이 좋은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올해 내년도에 내가 영업이익을 얼마큼 벌지를 이미 예측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캐파가 그냥 무조건 많이 만들어 버리면 수요가 좋으면 다 팔 수 있지만 못 팔면 적자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이러다가 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전에보다는 그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수요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현업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편안하게 회사가 네네. 성장을 하는 거겠습니까? 네. 불안한 것도 불안한 게 아니고 장사 잘 된다고 이러다 갑자기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레이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사실 이것도 하이닉스에서 먼저 나온 얘기긴 한데 그동안에 그런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PBR 밸류로 매기다가 이제는 그렇게 시클리컬인 부분이 그렇게 완화가 되면 이제는 우리도 TSMC나 뭐 마이크론처럼 퍼밸류로 밸류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전문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또 이제 지금 한 26년 반도체 쪽을 보고 있고 한 12년 현업에서 삼성전자 근무를 했었고 지금 한 14년 지금 셀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PE 멀티플 바꿀 때가 단기 피크였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게 사실 금기어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PER로 하는 걸.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멀티플이 그만큼 못 올라가니까 PE로 많이 바꾸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일일 때마다 피크가 되거나 피크 아니면 찍고 진짜로 그래서 주가가 빠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아마 11월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시장에서 그게 아직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네.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이제 좀 뭔가요? 이게 네. 다르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시간이 걸릴 좀 것 같습니다. 필요하겠군요. 다만 이제 좋은 시그널은 AI가 아무래도 이제 그 커스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운턴에도 네, 이익을 네.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네. 그것들을 고민해야 될 하나의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예. 오늘 이세철 전무님하고 반도체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